하루도 조용할 날 없는 언론, 정치권을 향해서 또 속에서 열불나는 여러분들 위해서 꼭 필요한 분입니다. 오늘도 속사포처럼 빠르지만 시원하고 통쾌한 말씀해 주실 최진문 교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조금 화가 덜 나 있네요. 아직 시작을 안 했잖아요. 죄송합니다. 아니요, 시작. 그렇다고 제가 뭐 평소에 발을 내고 다니질 않죠.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화를 내려고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네, 시동을 걸고 있죠. 시동을 걸고 있는데. 네. 자, 본격적인 이야기 전에 네. 자, 이번 한 주 동안 좀 눈여겨봤던 이슈 어떤 게 있을까요? 눈여겨봤던 이슈는 이진숙이죠. 오늘 또 이진숙 얘기할 텐데 저는 법카를 그렇게 쓰고 다니는 사람 처음 봤습니다. 아니 박지훈 변호사는 아니 생각을 해보죠. 공직자가 법카를 탱크 몰고 다녀요? 탱크 몰고 다니냐고요. 그 주유소 200만 원짜리 말하는 거니까? 네, 그게 말이 됩니까? 아무리 많이 넣어도 200이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궁금해. 전투기 정도 아닌가요, 그거는? 그러니까. 전투기. 그리고 또 일부러 어느 지역으로 갔다면 뭐 설인동인가 그쪽으로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뭐 그 깡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던데 물론 의혹이니까 모르겠고요. 무단 결근했다는 이정은 의원이 지금 무단 결근했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휴가 갔다 가던가요? 그러니까 본인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이해가 안 되고 뭐 또 보도에 따르면 본인 사무실에 와인들이 많이 있었다지 않습니까? 자기 카드에 2배 막 쓰고 이랬다면서 법카에 그 한도가 있잖아요. 한도 넘어서 막 쓰고 그럴 수 있나요, 근데? 법인카드 이제 가끔 쓰실 수 있잖아요. 저는 제 개인 회사예요. 그러니까 근데 내 말은 개인 회사도 그렇게 안 쓰죠. 안 쓰잖아요. 근데 공직자들 같은 경우에는 법인카드 같으면 그게 어느 정도 한도가 있잖아요. 그거 안 되니까 또 공용으로 쓰는 법인카드를 썼다는 얘기고. 그거로 개인 법인으로 안 돼. 공용 법인. 그리고 법인카드 가지고 뭐 새벽에 쓰고 뭐 보리밥집에 가서 빵을 그렇게 법인카드로 사 먹습니까? 그 일부에서는 빵진숙이라고 불러요 지금. 제빵왕 진숙이 이렇게 나오는데. KT24님이 제빵왕 진숙이 이렇게.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아니 이런 식의 그리고도 저는 그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정도 나오면 사과를 하거나 아니 뭐 제가 그렇게 좀 쓴 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드려야 되는데 업무와 관련된 겁니다. 아니 뭐 9,000원 10,000원 이렇게 쓰는데 업무와 뭐 어떻게 관계가 되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요. 그리고 뭐 사직서 내는 날인가요? 그거 뭐 그 빵집 가서도 이 얼마 샀잖아요. 100만 원인가 90만 원인가. 그래가지고 또 직원들 돌려줬다 그러고 이런 얘기하고. 지금 받은 직원들은 없고. 그러니까 이게 아니 이 정도 되면 근데 저는 그 얼굴 색깔 한 변화 보셨죠? 그거? 얼굴 색깔 안 변하고 업무와 관련이 있습니다. 얼굴 색 하얘요. 계속. 그러니까 표정은 안 변하고 저럴 수가 있냐 이거예요. 제 말은. 저 표정이에요. 저 표정. 아니 저렇게 아니 난 진짜 이게 제 뭐 기분 나쁘실 수 있는데 저는 저런 모습 보면 뻔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했지 않았을까. 그냥 시간만 때우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걸로 봤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 어제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송부 요청했어요. 당일 기한으로.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는? 아니 당일 기한으로 송부 요청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 청문 보고서 채택이 안 됐어요. 당연히 채택할 수 없죠. 이런 후보자의 자격도 없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방통위원장의 업무에 맞지도 않고 정치적 중립성도 지킬 수 없고 가장 큰 문제는 도덕적으로도 큰 문제가 있고 이런 분은요 방통위원장뿐만 아니라 어떤 공직에도 가면 안 돼요. 이런 사람이 공직 가면 또 공직도 아니 이 사람 어떤 회사도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요. 그럼 이건 수사받아야 돼요. 수사. 제가 볼 때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대통령 행정부가 입법부를 얼마나 무시하면 아니 다시 재송부해달라고 요청하면서 하루도 아니지. 아침에 보내고 오후에 오늘까지 보내라는 거잖아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바로 임명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런 거죠. 절차만 밟겠다는 거예요. 원래는 이제 채택이 안 되면 한 번 더 해야 되거든요. 한 번 내지 두 번 더 재송부 요청을 하고 그럼 시간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여야가 만져서 논의도 해보고 합의도 해보고 가능한지 아닌지를 확인해 봐야 되는데 그런 시간도 안 줘. 아니 자기 스케줄에 따라서 움직여줘야 돼 입법부가? 행정부가 입법을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거예요? 삼권 분립은 어디 갔어요 대체? 말 그대로 독재예요? 목적 자체는 그러면 딱 안 하네요. MBC 어떻게 하려고 저 지금 하는 것처럼 보이네요. 빨리 임명하고 탄핵하든지 간에 도장 하나를 빨리 찍게 만들고 뭐 이런 걸로 지금 보이는데 그래서 결국 오늘 중으로 임명하지 않을까. 또 탄핵했던 그 부위원장도 아마 임명되지 않을까. 2명 만들어서 2명을 임명할 수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법적으로 유효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은 그래서 좀 특별히 이진숙 후보자 청문회 얘기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흘간 청문회가 어쩌면 뭐 현장 검증까지 진행이 됐는데 교수님이 보실 때는 어떤 장면이 가장 눈에 띄었습니까? 저는 사실 이제 저한테 뽑으라고 기자가 연락이 와서
다 문제이기 때문에 기자가 하나 정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아, 그 귀찮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본인이 하셔야지. 어떻게 알았어요? 뽑으라 그러시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우리 기자께서 예. 우리 아까 그 리포트 뭐죠? 그 네. 브리핑했던 네. 조 기자가 결정하신 건데 그 뇌 구조 발언 있잖아요. 뇌 네네, 구조. 뇌 구조 발언. 아유, 그거 한번 유명했어요. 들어보죠. 재밌습니다. 예, 그럼 그거 내구조 네. 발언 한번 우리 최진봉 교수님의 네. 기자가 뽑아주신 예. 자 기자가 우리 전현주 기자가 한번 뽑은 것 네, 같은데 맞습니다. 전현주 그 다음에 기자가. 한번 보고 이야기 좀 이어가겠습니다. 예. 한 해에서 일어난 일에 정치보복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후보자의 뇌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 그러니까 저의 잠깐만요. 뇌구조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원합니다. 왜요? 뇌구조가 이상하다고 생각한다는 게 뇌구조가 사과할 일이 아닙니다. 뇌구조가 이상하다는 자, 게 어떤 저는 뜻이죠? 여기까지이고요. 다음으로 저의 뇌구조에는 이정환 이상이 없습니다. 위원님. 이 뇌 구조가 이상하다 이렇게 발언을 하고 사과해달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뇌라는 말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앞에 얘기는 사내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정치 보복 이 말은 네. 노조 탄압에 대한 문제를 얘기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뇌라는 말 때문에 이제 논란인데 뇌 구조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이해하기는 생각과 의식 구조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 같아요. 최민희 위원장이.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뇌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상당히 뭐 이준석 후보자 입장에서는 그게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겠죠. 뭐 그럴 수 있다고 봐요. 네. 뇌라는 말이 들어갔으니까. 근데 그게 무슨 뭐 뇌가 문제가 있다고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네. 구조적으로 의식 구조나 의식 체계 자체에 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판단하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게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는 부분을 표현을 뇌 구조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네. 뇌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뭐 그 듣는 사람 입장에서 뉘앙스가 상당히 좀 그렇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이 자체가 크게 문제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진숙 후보자가 예전에 부사장 부사장이죠. 대전 MBC 사장 네. 그리고 보도본부장 그다음에 홍보실장인가요? 그 역할을 하면서 간부진의 역할을 하면서 사내 구성원들 노조들을 핍박하고 탄압했던 부분들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의식체계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판단을 하느냐. 그리고 여러 가지 발언들도 논란이 많이 된 5.18 폄훼 관련된 것도 그렇고 뭐 세월호 관련한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또 그다음에 위안부 할머님들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네. 그다음에 핵 폐수 문제도 처리수라고 그랬잖아요. 처리수. 네. 국회의원이 핵 오염수라고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저는 처리수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분이에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대체?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의식 구조나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라고 네. 지적하는 말에서 나오는 단어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또 뇌 구조는 괜찮습니다. 뇌 구조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의식을 왜 그렇게 하고 생각을 그렇게 하고 판단을 그렇게 하느냐? 여기에 대한 지적이라는 얘기예요. 그 포함해서 최민희 위원장 가방 위원장인데 뭐 막말, 갑질 아마 박중권 의원입니다. 탈북 네, 그 맞아요. 의원인데 예. 그 뭐 얘기 또 했던 것 등등 포함해서 제명을 촉구하는 국민의힘 결의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예. 어떻게 봐야 됩니까 자, 이거는? 발언 이거예요. 전체주의 국가 예. 출신. 자, 그럼 사실관계만 놓고 볼게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북한에서 왔잖아요. 그렇죠. 뭐 미국에서 왔어요? 아, 그러니까요. 제 말은 예. 그러니까 이 발언 내용만 보면 전체주의 국가 출신이란 말은 사실관계는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민희 위원장이 박중근 의원이 전체주의 국가 생활해서 이거 잘 모르신다 뭐 이런 뉘앙스로 말을 맞잖아요. 북한 엄청 그러니까, 싫어하잖아. 북한이 전체주의 국가죠. 북한 싫어하잖아요. 국민의힘 엄청 당연히 싫어하잖아요. 싫어하죠. 독재 국가라고 싫어하고. 왜 자유국가에서 정치적으로. 왔다 그러면 되나? 그건 그거? 아니지. 그러니까 말 자체는 문제가 안 돼요. 네. 근데 그럼 사과했건 그렇죠. 알고 바로 있는데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체주의 국가 생활에서란 말이 다 틀린 말은 아니란 말씀 드리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본인이 그걸 사과를 했어요. 그 현장에서. 본인도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였고 박중권 그렇죠. 의원도. 그러니까 문제는 끝났어요 거기서. 만약에 예를 들어 박충구 의원이 거기서 막 항의를 하고 더 네. 이상 나는 사과 못 받아들이도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스무스하게 넘어가 회의가 진행이 됐어요. 근데 이걸 뒤에 와서 왜 문제를 삼냐고. 이게 아니 말이 그냥 됩니까? 3일 4일 과방위 청문회 하니까 무슨 그것 때문에 기분 나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 됩니까? 화풀이. 야, 그러니까 코미디 같은데요. 전체주의 국가 생활에서 그게 막말 논란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막말 논란인가? 저는 그것도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전체국주의 국가에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자유국가에서 왔나요, 저 사람이? 그러니까 왜 나보다 더 화를 내는 거야? 아니 근데. 이걸 갖고 일하면 결국은 청문회하고 막 이런 거 하니까 그렇지. 보복성으로 하는 보복성이야. 거잖아요. 국회가 장난입니까? 아주 좋은데 나하고 같이 에스켈레이트 보조 맞춰주는 좋아요. 거예요. 아주 예. 이해가 안 돼서 이해가 안 그럽니다. 돼요. 그러니까 이걸 무슨 제명 되지도 않을 거고요. 네. 이런 시도를 하는 것 자체가 최민희 가방위원장에서 압박을 하겠다는 시도라고 보여지는 거죠. 맞박이 되지도 않을 안 뿐더러 되죠. 제명 되지도 않아요. 국회 백매 서파이 없으면서. 아니 심지어
이준석 의원도 예. 글을 올렸다는 게 그 자리에 SNS에. 있었죠, 이준석 의원도. 같이 있었어요. 가방에. 아니 회의장에서 예. 사과했고 그리고 박준구 의원도 받아들여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이 됐다. 근데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 최민희 위원장에 대한 압박이다. 그렇게 글을 올렸다니까요. 저는 국민들이 뭘 보고 있는지를 좀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어. 이거 보면 야 잘했다 제명시켜라 이런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정신 좀 차리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 제가 좀 청문회에서 눈에 띄었던 부분은 첫날이거든요. 예. 저 첫날 마지막에 사실 눈에 띄었어요. 그렇죠. 저랑 싸우면 안 되죠. 이래가지고 오라 그래서. 귓속말 그 부분하고 예. 또 막 끝날 때 평가할 때 좀 예. 눈에 띄었었어요. 예. 뭐 내구조는 아니지만 하여튼 어떤 위안부 문제라든지 그거 답변 못하는 것도 깜짝 놀랐고 깜짝 저는 놀랐죠. 국민 중에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그 답변 못하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 일단은 제가 꼽은 영상은 일단 첫 번째 저랑 싸우지 마세요 예. 하면 안 된다 그건데 이 영상도 한번 보고 이야기 좀 이어가겠습니다. 저기요, 이진숙 내정자 인사하시죠. 제가 인사하려고 했는데 인사를 안 하고 돌아셔서 가시니까 벌 좀 하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저하고 싸우려고 하시면. 인사하겠습니다. 약속을 할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돼요. 이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가세요. 자 초반부터 기싸움 좀 있었어요. 그리고 두 사람이 예. 같은 방통위원회에 임명됐다가 추천됐다가 임명이 예. 안 된 그랬죠. 경우도 있고 예, 이전부터도 사실은 여러 토론회나 이런 데서 만났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초반에 이렇게 이 팽팽한 기운이 느껴졌는데 교수님 이 장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제가 느낀 느낌이에요. 네. 가르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싸움이라고 볼 수도 있고 가방위원장 입장에서는 이건 이제 첫 장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후보자를 청문회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일단 길을 한번 눌러야 되겠다. 네. 그러니까 너무 뻣뻣하게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가르치면서 여기는 이런 자리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인사하세요. 악수하세요. 이러면서 하나하나 가르치잖아요. 네. 그런 점이기 때문에 최민희 가방위원장 입장에서는 이준석 후보자가 성실하게 답변해라. 그랬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안 했죠. 결국 결론적으로 뭐 얘기하면. 성실이 아니고 매우 불성실한 불성실하게 답변했죠. 얘기했죠. 제대로 답변이 그리고 된지 거의 자료도 제출 안 했어요. 안 자료 했어요? 제출한 거 예. 여러 번 그것 얘기하고. 때문에 이틀 3일 3일 4일이 너무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그 깨끗하다면 문제 없다면 자료 제출해도 되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최영두인가요? 그분 네. 있잖아요. 최영두 의원이 간사. 간사잖아. 가방이 개인 간사. 카드 사용 네. 내라고 그랬잖아요. 네. 안 내요, 그것도 그것도. 안 냈어요. 그럼 뭐 어쩌자는 겁니까, 대체? 검증이 안 돼, 검증이. 사실은 뭐 그냥 이렇게 답변하고 가서 그냥 저 업무상이에요 하고 아무런 끝이에요. 소명이나 검증을 못한 상황인데 어떻게 믿냐고, 그거를. 특히 겉으로 봤을 때는 빵을 예. 그렇게 사 먹기도 어려운 거고 예. 주유비도 그렇고 무단 결근도 있고 뭐 이렇게 업무상 그 어떤 뭐 내구조 얘기했죠. 그거 말고도 예. 개인적인 문제점 이게 상당히 많죠.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화 네. 문제 같은 경우도 엄청난 문제고 그거는 정말 범죄 행위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론 사실관계 확인을 해봐야 돼요. 본인이 지금 증거를 안 냈기 때문에 사실관계 모르겠고 정동영 의원이 그랬잖아요. 그렇게 네. 열심히 활동해서 2건 얻어왔잖아. 2건. 그러니까 자기가 뭐 업무 추진해서 예를 들면 뭐 협찬을 받아오거나 광고를 받아오거나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정동영 의원이 뭐라 그랬어요? 근무하는 동안 2건 해왔대요. 누가 광고 받으랍니까? 그러니까 빵 사 먹지 말고 광고 받지 말아라고 그렇지. 차라리.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 광고 영업을 하거나 아니면 협찬 영업을 하려면 그 자기가 의리되잖아요, 늘. 네. 뭔가 광고 주세요, 아니 협찬 주세요 이러려면 그러면 그 사람이 근무하는 쪽으로 찾아가요. 자기 집 근방에서 쓰냐고요, 막 법카를. 그리고 휴일에 불러? 아니 휴일에 근무하는 날도 아닌데 누가 가면 아니 오라 그래가지고 광고해 주세요, 협찬 이렇게 할 수 있냐고요. 네. 그리고 두 사람이 만났는데 뭐 아니 10,000원을 쓰고 9,000원을 쓰고 이게 말이 됩니까? 참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뭐 자기 관용차 있잖아요. 네. 대전 MBC 사장 있으니까 대전에서만 써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걸 타고 집에 왔다 갔다 하고 그게 한두 번이 대학원도 아니잖아. 가고. 대학원도 다니고 밤에 네. 밤 늦게까지 그걸 사용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잖아요. 그리고 뭐 그 대학원 끝나는 시간쯤 돼서 또 어디서 카드를 썼어. 빵 사 법카를. 먹어요? 아니 무슨 식당 같은 데도 식당 가고 가고, 뭐 식당 이랬더라고요. 빵 사 먹고. 아니 그러니까 그게 말이 되냐고. 업무와 무슨 연관성이 있냐고 이게. 네.
근데 빵 안 좋아진다, 뭐 누가? 고기 안 먹는다 그런 얘기 했다면서요. 이 사람이요? 댓글에 나와 근데 있네요. 왜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요. 그럼 어디서 쓴 거야? 본인이 빵도 안 좋아하고 고기도 안 좋아하는데 와인은 또 왜 이렇게 마셔도 돼? 와인은 좋아한대요. 아 그래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골프는 처음에. 또 이렇게 치고 다녀? 골프 좋아하겠죠. 아휴, 이런 말 한다는 게 우리가 참 알겠습니다. 이 방통위원장 또 임명이 될 것 같은데 예. 방통위원장도 문제지만 방심위원장 의원님도 문제가 됩니다. 유일인 방심위원장입니다. 방심위 직원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니까 와 반대하는 응답이 100%예요. 모두 반대한 거예요. 모두. 네, 모두. 응답자 모두 네. 반대했네요. 네. 유일인 위원장 연임 반대. 아무도 100%. 찬성 안 해. 아무도 100%라는 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싫어하면, 얼마나 문제가 있으면 그래도 한 명이라도 편들어줄 줄 알았더니 한 명도 없어요. 편들어주는 와, 사람이. 이거 심한데. 100%예요. 예. 얼마나 문제가 있으면 방심위 직원들이 이렇게 했겠냐고요. 예. 물러나야 돼요. 대통령도 정말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이렇게 문제 있고 내부적으로 반발이 심한 사람을 또 보내요? 아, 기억나시죠? 네. 그 이임식도 안 하고 그냥 갔잖아요. 네. 그날 커피차 불러가지고 노조에서 예. 파티했어요. 파티. 이제 갔다고. 다시 오지 마라. 그랬더니 며칠 있다 또 와. 이 직원들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무계하겠습니까 와서 진짜. 자기들이 문 걸어 잠그고 네. 호선한 거죠. 그러니까요. 서로. 그래가지고 위원장회 예.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자기들 편끼리 앉아가지고 이런 행동을 하는 이 위원장에 대해서 과연 이 직원들이 영이 서겠습니까? 직원들은 근무할 맛이 나겠냐고요 진짜. 근데 저는 방통위원장이 저렇게 터무니없게 답변하는 거, 방심위원장이 저런 식으로 문 걸어 잠그고 자기들끼리 뽑는 거, 네. 둘이 무슨 뭐 배짱이 좋아서 하는 것보다는 아니죠.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실이 위해서 그럼요. 허락을 하니까 하라고 당연하죠. 하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그 백을 믿고 하는 거예요. 야, 이게 다 쌓이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대통령실은? 쌓이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을 억압하고 탄압하려는 이런 여러 가지 시도들이 네. 결국은 본인의 임기만 단축시킬 수밖에 없다. 그럼 저는 그렇게 보여요. 탄핵 마일리지가 쌓인다. 이런 그렇게 얘기를 얘기가 나올 하더라고요. 수밖에 없죠. 결국 그런 거잖아요.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네. 방송사법 정말 필리버스터 뭐 국회의원 나오지도 않는 국민의힘 신청했는데 국민의힘 의원 중에 안 나와서 아무도 없을 때도 있었고 그렇죠. 두 명이 있어가 네. 자기도 하고 이랬던데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4박 5일간 필리버스터 이어졌고 국회 본회의 통과했습니다. 필리버스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그걸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던데 아 그러니까요. 아니 왜 하는 거죠 저거를? 원래 같은 필리버스터가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아주 소수 정당이 소수 정당이 의사 하는 표시를 거예요.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어차피 거부권 행사하면 통과 안 될 거 그렇죠. 알잖아요. 알죠. 근데 그리고 뭐 합니까? 기본적으로 저거는 24시간 지나면 종료될 거 다 알아요. 다 알잖아요. 보여주기식이야. 보여주기식. 괜히 시비 걸고. 그리고 더 네. 웃긴 건 부의장 중에 한 명 국민의힘 출신이냐 주호영. 안 나왔잖아요. 맞죠 주호영? 조영 네, 맞죠. 예, 예. 안 나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두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의장하고 부의장, 민주당 출신 의장하고 부의장이 둘이서 24시간 계속 회의를 해야 돼요. 그걸 주재하려면 잠도 못 자고. 좀 자면 안 됩니까? 안 돼요. 안 자면. 돼요? 근데 좀 잘 수도 있겠지만 예. 자면 되겠습니까? 아니 제가 그때 봤던 장면은 필리버스터 하는데 예. 뭐 어떤 민주당 의원인가요? 한 예. 분 나와서 하는데 예. 아무도 없어가지고 혼자 거기서 하고 있어. 혼자 욕설을 비싼 거 다시고 막 그런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뭡니까 이게 의미가 장난입니까 있냐고요. 이게? 그냥 괜히 보여주기 식이에요. 저는 아니 대통령 보여주려면 제대로 보여주든지 예, 제대로 안 보여주기도 보여줘. 제대로 못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방송사법 통과했고 제2요구권 행사하겠다. 일단 시사한 대통령실의 상황인데 예. 이 방송사법 교수님께서 뭐 하나하나씩 조금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첫째 필요한 네 가지 법안인지. 법안인데요. 네. 첫 번째 법안은 방통위 설치법이에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에 따르면 회의 개의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이 없어요. 어떤 방식으로 회의를 개의한다. 네. 예를 들어 몇 명이 왔을 때 개의한다. 이런 규정이 없다 보니까 지금 2명이서 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5명이 정원인데 3명이 없고 2명만 있어요. 과반수도 없어요. 예. 지금.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임명한 2명만 가지고서 회의가 계속 진행이 되고 결정이 되고 통과를 시키고 막 이러잖아요. 이걸 막기 위해서 방통위 설치법에 하나를 바꾼 거예요. 그게 뭐냐면 4명의 위원이 참석했을 때만 회의를 열 수 있게 만든 거예요. 네네네. 그러면 민주당, 그러니까 소위 야당에서 추천한 2명이 있거든요. 지금은 이제 지금은 현재는 없어요. 근데 네. 야당이 2명을 추천할 수 있기 때문에 야당이 추천한 사람이 최소한 1명 이상 들어갈 때만 회의가 개의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의가 안 되거나 아니면 회의를 일방적으로 추진하거나 뭐 예를 들면 날치기를 하려는 네. 시도가 있을 경우에 야당 의원들이 그걸 항의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만들어내는 거죠. 네. 그래서 여야 합의라고 하는 기본적 합의제 원칙을 이루어되게 하기 위해서 그 법을 바꾼 거고요. 그게 첫 번째 네. 방통위 설치법. 두 번째 세 개의 법안이죠. 예.
KBS 아하. 이사, 그다음에 박문진 박문진, 이사, EBS 이사의 선출 방식을 바꾸는 거예요. 아하. 세 개인데 다 선출 방식 관련된 법률이 그렇죠. 있는 예. 거죠? 왜냐하면 세 개가 선출 방식이 다 달라요. 아, KBS, MBC, EBS가. 그러니까 예. KBS는 이사수가 11명이고 MBC와 EBS는 9명인데요. KBS, MBC는 이사회에서 사장을 선출하게 돼 있고요. 네. 그리고 EBS는 방통위가 그냥 일방적으로 임명을 하게 돼 있어요. 네네네. 근데 이걸 통일시키는 거예요. 21명으로 만든다, 이사수를. 그러니까 각각 다른 이사수가 다르잖아요. 네. 21명으로 통일시키고 그다음에 그 21명의 이사를 추천하는 단위가 지금은 여야가 해요. 정치권이. 그러니까 정치 후견주의가 작동을 해. 민주당 추천하는 사람 민주당 말 들을 거고 국민의힘 추천하는 국민의힘 말 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배제하기 위해서 정치권의 추천 인원수를 줄이고 대신 일반 사회단체, 시민사회단체, 그다음에 학자들, 변호사 단체, 이런 일반 종교 단체 이런 데서 추천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21명을 여러 단체에서 추천하게 만들어서 다양성을 꾸리는 거. 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사장을 선임할 때는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게 만들고 사장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데 100명 정도의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모집을 해서 그 사람들이 사장 추천위원회를 만들고 거기서 1차적으로 검증을 하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 수기 과정이라고 그러죠, 보통. 그렇죠. 그렇게 해서 3명을 걸러내면 일반 시민들이 선택한 그 3명을 가지고 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1명을 뽑게 되는 그런 구조를 가져가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아직까지 공론화가 안 됐다. 여야 합의를 보고 갖고 가라. 예. 제2요구권 하겠다. 대통령이 그렇게 추경호 얘기하고. 원내대표도 제2요구권 건의하겠다고 했는데 이래 되면 다시 국회로 돌아올 거고 그렇죠. 또 3분의 2 못 넘으면 또 폐기되고 폐기되죠. 모든 법안이 이래 되면 이게 나라가 어떻게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되는 삼권 겁니까? 분립은 완전히 무시하는. 그래서 방송사법을 최종적으로 통과시킬 때 국회의장이 했던 말이 있어요. 네. 삼권 분립의 원칙을 지켜달라. 행정부가 입법부의 권한과 국민을 대의하는 입법부에서 통과시킨 법안에 대해서 이렇게 함부로 거부권 행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예. 얘기를 했어요.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정말 깊이 고민하고 이게 자기가 생각할 때 정말 문제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해야 돼. 근데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국민의힘도 본인들이 야당일 때 문재인 정부 때 이렇게 하자고 주장을 했었다니까요. 왜 정권 바뀌니까 입장을 바꾸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이렇게 얘기해. 민주당 때 왜 안 했냐고. 그래서 네. 저는 문재인 정부 때 안 한 거 비판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 네. 비판해야 돼요. 어느 정권이든 한 정권에서는 이걸 바꿔줘야 돼. 그래야 정권이 바뀌어도 방송이 일방적으로 여당에게, 즉 정권을 잡은 정당에게 유리한 사장이 앉을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예. 그 토대를 만드는 건데 이건 여야의 뭐 무슨 이익이 아니에요. 근데 자꾸 방송 장악이래. 무슨 방송 장악이냐고요. 국민의힘이 이런 태도를 보면 그 전에 왜 그럼 좋다고 얘기했어요. 그때는 방송 장악이라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국민의힘 알겠습니다. 뭐 이게 계속 이렇게 반복되면 뭐 중재안 없을까요, 교수님? 그냥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법안을 바꿀 수는 없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만약 이거를 중재를 한다면 네. 국회의장이 지난번 했던 중재안 있잖아요. 그게 아. 어느 정도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요. 일단 가장 중요한 문제가 박문진 이사를 지금 교체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MBC 근데 목적이에요. 하나 궁금. MBC 그렇게 바뀌면 뭐 엄청 유리해집니까? 유리하진 않지만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예. 생각해봐. KBS에서 우리가 여러 번 여기서 얘기했잖아요. 네. MBC가 KBS처럼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보면 그만이죠. 뭐. 안 보면 그만인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보는 거예요. 사람이 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믿지 않고 뭐 너무 방송이 편파적이라 안 보는 사람도 있지만 연령대를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네. 어쨌든 그러나 TV를 주로 보시는 시청자층이 있잖아요, 분명히. 그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중도에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네. 그렇게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위험성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지켜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하나의 중재안이라면 저는 이런 얘기 하고 싶어요. 박문진이나 KBS 이사진 추천하는 거 있잖아요. 네. 이걸 일단 중단하고 예. 그리고 합의를 시작하라는 거야. 그만하고 그거 합의해라. 중단하고 나서 예. 방통위도 5명 다 꾸리고 그리고 나서 하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급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저는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지상파 그렇게 뭐 많이 보는지 의문스럽기도 하고 약간 이게 그러니까 차이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만 잡으면 음. 뭔가 이제 우리가 잘하는 정부 뭐 이렇게 국정 운영 잘했으면 홍보가 잘 홍보. 될 거라고 음. 저는 좀 착각에 빠져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오히려 더 안 좋은 상황으로 가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 올림픽 시즌이잖아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지상파 3사 시청률이 음. 합쳐 겨우 3%밖에 안 나와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플랫폼이라고 그래요, 보통 플랫폼. 네. 다른 표현하면 채널이라고 이제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기 이해가 쉬울 텐데 플랫폼이 다양하다 보니까 TV를 시청하거나 아니면 어떤 영상을 시청하는 방식 자체가 너무 다양해졌다는 네네. 거예요. 특히 이제
뭐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스트리밍 서비스 하는 회사들 있잖아요. 네. 이런 회사들을 통해서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TV 수상기 앞에서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근데 시청률은 TV 수상기만 가지고 측정을 해요. 왜냐면 휴대전화 가지고 보는 사람을 다 측정할 수가 없잖아. 네네네. 이 사람이 뭘 보고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대체적으로 지상파는 TV 수상기를 통해서 보는 사람이 많은데 그렇게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 보세요. 예를 들어 TV 뭐 뉴스데스크다. 예를 들어볼게요. 네. 뉴스데스크를 보는 사람이 TV로만 보는 사람이 있겠어요? 아니요. 다른 유튜브나 딴 걸로 볼 수 근데 있는 문제는 거잖아요. 뭐냐면 그거는 시청률이 안 잡힌다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상파의 3사 중계한 이 시청률을 유튜브까지 포함시키거나 유튜브를 통해서 뉴스데스크나 아니면 다른 걸 볼 수도 있잖아요. 네. MBC 프로그램을. 그건 안 잡혀요. 시청률 조사에. 시청률 조사에 잡히는 건 TV 수상기로만 보는 거야. 그러네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은 뉴스데스크를 보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럼에도 여기에는 안 잡혀요. 잡히지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보다 더 많을 수 있다는 거죠, 제 말은. 근데 제가 하는 저녁 때 하는 프로가 있어요. 아, 그래요? 종편에 사건 반장이라고 예. 1등 했더라고요. 전체 시청률에서. 네, 아무도 안 보이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뉴스 없으니까.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거예요. 그거는 뭐 지상파도 아니고 종편 방송이긴 한데. JTBC 아닙니까? JTBC 종편 방송인데 나한테 왜 연락 안 하지? 사건 반장에서. 사건 하진 않잖아요. 언론 학자가 저 사건 그것까지 합니다. 끼어들려고 그것까지 그러시면. 그걸 보면 느낀 게 네, 뭡니까? 뭔가 다 무너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TV 수상기로 방송을 보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이제 물론 연세가 많으시거나 이제 이런 뭐랄까 스트리밍 서비스에 네. 익숙하지 않거나 하면 또 이건 돈을 또 내야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무료로 보는 것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하기 어려운 분들 같은 경우에 그런 분들은 TV 수상기로 보는 경우가 많죠. 근데 그런 경우가 점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근데 분명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혀 그러면 지상파 방송이 만드는 프로그램을 보지 않는 거냐? 그건 그건 아니에요. 아니겠죠. 예. 다른 방법으로 보기 때문에 예. 그게 시청률에 잡히지 않을 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지금 근데 이게 올림픽 관련해서 예. OTT 중에 예. 중계권 따내는 게 웨이브입니다. 예, 맞아요. 웨이브는 유료 가입자고 이 콘텐츠 시청률이 많이 늘었어요. 결국은 이제 채널 이런 게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채널이 중요하지 않죠. 그래서 저는 이제 미래로 가면요. 네. 이것 좀 전문 용어인데 PPSO 이런 표현 쓰거든요. 네. 프로그램 프로바이더하고 시스템 오퍼레이터. 발음 어떻습니까? 시스템 오퍼레이터. 영어 또 외국 그 유학자 유학에다가 교수도 했잖아요. 예. 주립대에서 예. 이분이 왜 이러실까? 예, 뭐라 어쨌든 합니까? 예. 그러니까 프로그램 프로바이더는 뭐냐면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네. 제공하는 그런 사업자들 얘기해요. 예를 들면 뭐 일반 케이블 채널 같은 데 가보면 네. 여러 채널들 있잖아요. TVN 이런 데. 이런 데가 대표적인 사례예요. 그리고 이제 시스템 오퍼레이터는 채널을 운영하는 뭐 IPTV 회사들. 예를 들어서 뭐 SK나 뭐 LGU 플러스 이런 그렇죠. 데서 KT 이런 데서 하잖아요. 그게 분리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상파는 지금 그걸 다 해야 하는 거예요. 혼자. 네. 프로그램도 만들고 송출도 하잖아요. 이게 분리가 될 거다. 그래서 지상파는 이제는 지상파단의 PP화가 돼서 송출은 다른 데 맡기고 본인들은 프로그램 제작에만 전념하게 될 거다. 이렇게 보거든요. 저는 예. 전망을 그렇게 합니다. 예, 왜냐하면 예.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다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편적 시청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돈을 지불하지 않고도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갖고 가야 돼요. 그걸 저는 일반적으로 지금까지는 지상파를 하다 보니 지상파는요 높이가 제한돼 있어서 산이나 높은 건물이 있으면 통과를 못해요 전파가. 그래서 위성으로 해야 돼. 네. 그래서 뭐 스카이라이프가 지금 위성을 하고 있는데 위성으로 산골이나 바다나 이런 데 있는 분들이 시청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그다음에 뭐 섬이나 이런데 네. 대신 나머지는 전부 다 다른 인터넷을 통해서 제공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서 조금만 남겨놓고 그 부분은 있어야 돼요. 없으면 안 돼요. 보편 네. 시청권 확보를 위해서. 그러나 나머지 부분들은 다 OTT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발음 좋으시네요라고 어이, 이국수님께서 감사합니다. 말씀 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최진봉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